이런 그림 같은 집엔 누가 사나 했더니 멋쟁이 화가 부부라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온 30여 년. 글쎄 반한 것보다는 운명 지어졌다는 그걸 이렇게 눈치 없이 계속 부정하는. 그게 반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뒷모습에 반한 사람도 있지요. 이제야 갖게 된 나의 첫 작업실. 어떤 때는 바깥이 너무 아름다워서 작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계속 자연이 또 부르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재밌어요. 호기심이 생겨요. 끊임없이 영감이 샘솟는 예술가의 집. 작품을 빚듯 집을 지은 이도 있습니다. 조형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요소들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이천에 내려와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과 쉼과 삶이 하나가 되는 곳.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을 하지만 또 쉬기도 하고 하는 공간으로 놀이터처럼. 건축 탐구 집. 오늘은 집에서 예술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어머나 이뻐라. 미나 속 익살맞은 까치 호랑이부터 화려한 옷을 입은 소녀까지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작가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예가 여경란입니다. 주 작업은 미나를 소재로 작업을 하고요. 제가 평소에 스케치북에 낙서처럼 했던 일상에서의 그림들을 가지고 도자기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집에 머물기에 집을 여행하듯 살고 싶었다는 도예가 여경란 작가가 오늘의 첫 주인공이랍니다. 쌀과 도자기의 도시 경기도 이천. 여기는 도자기를 비롯해 공예가들이 모여있는 마을인데요. 그래서 길 이름도 사부작길. 아기자기한 공방이 300개가 넘는다는데 오늘의 집은 어디려나? 저 익숙한 뒤태 영재 소장 맞죠? 소장님. 네. 뭐 하고 계세요? 아유 진짜. 의자 부서질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제 그네도 괜찮았었는데 뭘. 근데 네. 집은 안 찾으세요? 이 집이잖아요. 오, 바로 찾으셨네. 근데 탐구 안 하시고 뭐 하셨어? 곳곳에 이게 그림을 그렸던 흔적들도 있고 그래서 찾은 집을 저도 이렇게 넓은 도화지 한번 좀 그려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 그려보니 어떤 집인지 감이 좀 오셔? 이 집 참 재미있는 집이에요. 무심한 어떤 남자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에 5m는 너끈한 거대한 문, 선이 굵은 집은 분명한데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영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볼 때 그 상남자 스타일, 그 나쁜 남자의 그 느낌이 났는데, 네. 근데 작가님이 나오셨어요. 제 작업이 장식적이다 보니 네. 집 자체는 좀 심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재료의 내추럴함을 살렸으면 좋겠다. 였어요. 네. 예, 컨셉이. 3층 건물을 전부 콘크리트로 두르고 외부로 난 창은 최소화했는데 단순해도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사실 A형 스타일 집이에요. A형? 밖은 네. 내추럴하게 뭐 돋보이지 않지만 안에는 나름 한껏 꾸미는 그럼 여기 이발소 마크 같은 저 통은 뭐예요? 간판 대신에 한번 달아볼까 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안에 로고를 못 넣었어요. 예. 점점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네, 들어오세요. 네. 집 지은 지 7년 됐다는데 신중도 하시지. 아이고, 건축도 닮아 내향적인 집.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먼저 1층 공간부터 살펴볼까요? 문을 열면 먼저 건축주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백자에 재미있는 그림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또 달라지네요. 여기 콘크리트로 지어진 선 굵은 집 맞죠? 안은 정말 화려하다. 와, 공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 토기 인형들이 건축주의 대표작이라네요. 저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영희. 사실 교과서에서 보던 영희는 심플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랬죠. 사실 미나는 기복신앙을 담고 있잖아요. 저 네. 안에 부귀 영화를 꿈꾸는 영희를 만들어 본 거죠. 영희가 좀 사심이 좀 있는 영희인가 보네. 공간을 꾸민 고가구와 소품은 건축주가 오랫동안 수집한 것들인데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작업실을 꾸민 경험이 있지만은 이번 집을 인테리어 할 때는 고민이 좀 많았답니다. 옛날 가구들이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인데 샵의 공간은 층고가 높아서 그 가구들을 그냥 놨을 때에는 너무 소박하긴 하지만 좀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붙여서 큰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게 해서 짜보기도 하고, 또 공예에서 보면은 또 윌리엄 모리스나 뭐 영국의 벽지들 처음에 공예운동의 시초에 그거를 찾아서 벽지를 발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관이 다 돼 있는 상황이죠. 거친 콘크리트에 화려함 입히기, 서양 건축의 동양의 분위기 더하기, 그 어려운 걸 건축주가 해냈네요. 이 바닥이에요. 네, 이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나거든요. 네네. 또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전체 컨셉에 네. 맞추려고 폐교에서 뜯어온. 재활용하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제가 이거 콩기름 엄청 발랐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유. 연식이 나오시네요. 네. 아니에요? 저 그렇게 올드하지 않아요? 그리고 쇼룸 가운데에 작업실로 통하는 입구가 있는데요. 세상에 어쩜 작업을 기다리는 도기가 정말 많네요. 작업실은 쇼룸 공간의 2배 면적. 하루 종일 공방 직원들과 1층에서 작업을 한답니다. 성형을 마친 자기에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구워내는 것까지 모든 공정이 1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콘크리트 돌집이 필요했던 이유, 여기 있었네요. 지금 불꽃 한번 보시겠어요? 볼 수 있어요? 네. 눈썹 조심하셔야 돼요. 오, 야. 야. 지금 잘 떼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 2층도 있네. 어떻게 올라가나요? 작업실이 2층에도 있어요. 네. 도자기를 들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게 힘드니까 리프트를 그렇죠. 설치했어요. 소장님 한번 타보시겠어요? 사실 제가 저기 3보 이상 보통 탑승이거든요. 전 타고 올라갈게요. 이게 어떻게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네. 여기 누르시고 빨간 네. 버튼 누르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작품 이동할 때 쓰는 거라 300kg까지 끄떡없답니다. 재밌다. 공간이 꼭 미러처럼 재밌네요.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 개인 작업 공간이신가 봐요? 네, 여기서 인형 작업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저쪽에서는 사진도 찍고 컴퓨터 작업도 하고. 1층이 손님과 직원들에 열려 있다면은 2층부터는 조금 내밀해집니다. 작품 촬영과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개인 작업 공간. 건축주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랍니다.
원래 제 작업의 시작이 조형 작업이었어요. 네네. 조형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요소들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이천에 내려와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형 작업들은 저의 뿌리이기도 하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 시간을 지키며 규칙적으로 생활하려 노력한다죠. 그리고 여기가 퇴근 후에 생활이 시작되는 생활 공간인데요. 어머,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주방 창은 집에서 유일하게 외부로 나 있는데 이쪽이 남향이랍니다. 특히 존재감을 뽐내는 건 이 야자나무 중정인데 건축지의 야심작이라네요. 양지해동 시장에 갔다가 만나서 심은 아이긴 한데 이 집 분위기에 네. 그냥 휴식을 주는 나무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흔히들 바쁘게 일하고 상상할 때 따뜻한 나라 야자수 나무 아래서 쉬는 거 꿈꾸지 않나요? 네. 예. 햇빛 좋아하는 키 큰 야자나무를 위해 층고는 높이고 천창도 만들었고요. 바닥에는 60cm 깊이로 흙을 채우고 배수 시설까지 갖췄답니다. 식탁도 크다. 여기는 뭐든 시원시원하네요. 사실 이 마을이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다 네. 사시기 때문에 뭐 전시회나 마을 이야기로 모일 때가 많아요. 네. 또 저를 도와주는 스태프들과 식사를 또 여기서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공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계셨네요? 예. 저희 남편이에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재라고 합니다. 남편이시구나. 칼질부터 요리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으시네. 여행사 쪽 계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서 막 한 달씩 못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제 집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일에 빠지면 때를 놓치곤 하잖아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이분들 식사를 챙기곤 한다네요. 드실만 하십니까? 맛있어요. 함께 일하는 공방 직원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절반은 사적이고 절반은 공적인 공간. 게스트룸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벽이 아니라 쇼지라고 하는 일본식 창호인데요. 문을 열면 어머, 이 바닥 이거 다다미 맞죠? 게스트룸을 일본식으로 꾸민 이유가 있을까요? 어려서 친구들과 학창 네. 시절에 다다물방에 누워서 수다 떨던 네. 그 여행이 저의 첫 번째 제일 좋은 기억이어서 네. 그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옛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네, 생각에서. 네. 네.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방이에요. 네. 친구들은 자주 오나요? 안 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손님들이 오면 3층에서 주무시고 저희가 내려와서 저의 게스트룸이에요. 아, 게스트가 되시는 저를 초대하는 방이에요. 열대 야자나무를 통과해 들어오면은 펼쳐지는 즐거웠던 여행의 추억. 창 위치도 재밌네요. 차를 마시던 잠을 자던 항상 시선에 창이 보였으면 좋겠어서 창을 낮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햇볕에 따라서 자작나무 그림자가 춤을 출 때도 있고 그걸 쳐다보는 것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집 정면에는 재밌는 출입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곳에 비밀의 정원이 있답니다. 골목길 같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 심플하지만 안에 골목도 있고 작업실, 집 모든 게 다 있는 약간 작은 동네 같은 콘크리트 벽 안에 작은 숲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자작나무에 대한 로망도 있어서 새 그루로 숲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창문이 다 이 담을 향해서 나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은 이 나무들이 3층까지 모든 풍경을 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키 큰 나무를 심고 싶었죠. 콘크리트로 외벽을 두르고 만든 자작나무 숲. 1층은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주고요. 위로 갈수록 잎이 무성해지면서 깊이를 더합니다. 2평이나 될까요? 작은 마당을 3층까지 수직으로 연결했더니 그야말로 마당 깊은 집이 됐습니다. 남편분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세요? 주로 제가 있다고 네. 보면 됩니다. 네, 뭐 주로요? 가끔 이제 말다툼을 한다거나 네. 조금 이제 저한테 공격이 들어올 경우에는 네. 짐을 챙겨가지고 이 방으로 오죠. 아니 그냥 자숙의 방. 아니 근데 멀리는 못 가시네요? 네, 못 가죠. 안에서 문을 잠그면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물 밖으로는 안 나가는 편이죠. 어딘가 숨어있어. 그나저나 이 집 방문객은 화장실에서 꼭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제가 아까 저기 화장실 들렀다가 눈이 마주쳐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 누구세요? 배설의 여인. 사실은 그 여인이 저희 네. 계단 밑에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강아지들이 거기다 마킹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장실 쪽으로 유인하느라고 거기 갔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네. 그냥 거기를 지키고 있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부끄러울까요? 아니요. 아이고 그래요. 예술가는 재치도 남다르시네. 공간 많이 차지하는 계단은 앵커를 박아 공중부양. 그 자체로 멋진 인테리어가 됐습니다. 이제 3층 탐구해 볼까요? 저같이 이제 0.1톤들은 끝으로 가면 안 돼요. 벽 붙어서 가야 돼. 이게 구조적인 것 때문에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네. 무서워서 그래요. 저희 쪽 인간계의 표준이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네요. 보테로 그림. 예. 오마주예요. 3층은 오직 부부만을 위한 사적인 생활 공간인데요. 그런데 조금 작지 않나? 엄마, 벽이 열렸네. 평소에는 이렇게 툭 터놓고 원룸처럼 지낸답니다. 수면 중에 이제 불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네. 방해가 되면 가렸다가 네. 아침 일찍 이 문을 다 개방을 하면 네. 밖에 나뭇잎도 보이고 네. 누워서는 하늘하고 산 멀리 네. 보이는 산이 전부다 보니까 어디 한적한 시골에 와 있는 듯한 네. 그 프레시한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 원룸 공간은 전면 창을 이용해 마당으로 이어지는데요. 빨래를 널곤 한다는 뒷마당까지 앞뒤 양쪽 창으로 채광은 물론 공간이 확장되는 효과까지 냈습니다. 이 네 개의 공간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보여서 정말 시야적으로 시원하거든요. 건축주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여행지에 있는 좋은 호텔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었답니다. 불편한 점은 제가 많이 불편합니다. 왜요? 거의 매주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어서 이게 청소를 네. 조금만 게을리해도 그냥 네.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낙엽에 네. 개털에 뭐 그냥 엉망입니다.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나가지 않나요? 예. 그래서 다 열어놓으면 네. 바람이 한쪽으로 불면 또 그 네. 털들하고 이게 다 날아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똥을 발견하면 똥
내가 너무 못된 것 같아. 제가 그 얘기는 못하죠.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또 잠만 자는 침실보다 욕실이 더 중요했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방보다 크게 설계를 했는데요. 욕실에서 바로 뒷마당으로 나가고 싶은 문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욕조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양쪽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좁아지면 골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크게 하자. 갖고 싶은 거 그냥 네, 막 내질렀어요. 자유를 한번 만끽해 보겠습니다. 숲속 한가운데 노천탕도 만들고 싶었는데 그 꿈은 이렇게 실현했습니다. 야외 공간에 7m 길이의 수조를 만들어 실내 욕조와 연결해 놓은 거죠. 바닥에는 자갈을 놓아서 물결이 일렁일 때면 마치 고요한 호수가에 있는 느낌마저 든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의 마지막 겹이라고 하면 저 담장 부분이잖아요. 저 부분이 1층에서는 마당이 되고 지금 이 꼭대기층인 3층에서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해주는 이제 벽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 집에서의 신의 한 수가 되는 것 같아요. 봄이 오고 날이 풀리면 본격적으로 물멍 시작. 정말 어디 고급 리조트에 여행 온 듯한 느낌이네요. 호수에 백조가 잔잔하게 떠 있어요. 네. 굉장히 우아하죠? 우아하고 여유 있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밑은 아주 난장판이죠. 네. 그 밑에 역할을 제가 하면 됩니다. 그 호수 위에 백조는 네. 집사람이 하면 되고요. 네. 이게 수조에 물을 받아놨을 땐 보기가 좋은데 네. 저 안에 수조 안에 있는 돌들도 일일이 다 청소해줘야죠. 예, 좀 이렇게 네. 솎아서 청소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수행한다 생각하고 돌을 닦아. 집이 곧 일터이고 쉼터인 예술가의 선택은 집을 놀이터로 만드는 것. 이 집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무리하지 않고 오래 작업을 하고 싶거든요. 이 안에서 충분히 즐기면서 작업을 하고 최대한 평일에는 제가 쉬고 싶을 때는 올라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그래 이 집에서 7년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대로 잘 쓰고 있어요. 집을 예술로 일상을 여행처럼. 건축주 작품에서 기분 좋은 설렘이 느껴진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일만큼이나 중요한 쉼. 그 삶의 균형을 찾아가며 예술적으로 빚은 집 잘 보고 가요. 이번 예술가는 어떤 분일까요? 충청남도 논산으로 찾아왔습니다. 곳곳에 모내기 준비가 한창인 정겨운 시골 마을이네요. 전형적인 시골길이다가 이제부터 숲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이구 두릅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지금 계곡도 있네. 야 정말 좋다. 어우 시원해. 아 이제 정말 여름인가 봐요.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하네요. 아 여기 모이가 많네. 아, 자 한번 보자. 이게 저기 우리 나물이나 이게 쌈 싸먹는 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뿌리 같은 경우에 기침 멈추는 거기 진해제용으로 많이 썼다고 해요. 어우 이게 많은데 이게 좀 따갈까? 아유 좋다. 이게 어머니가 많이 해주셨던 건데 아유 이게 참 이렇게 보니까 또 좋네. 응? 소사님 갑자기 왜 한국 기행을 찍고 그러셔? 아이고 그만 뜯으시고 집 담고 하셔야지. 소장님! 소장님! 예?
거기서 뭐 하세요? 아, 이게 저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이 집이었네요. 네. 제가 이게 눈이 팔려가지고 집을 못 봤어요. 보약에만 눈이 어두우셨어요. 예. 저희가 그리로 갈게요. 예. 이 집이구나. 숲속의 새둥지 같기도 하고 요새 같기도 한 집이네요.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멀리서 오셨죠? 아유, 뭐 가까운데요, 뭐. 아, 이거 제가 뜯은 건데 오늘 점심 식사 때 드세요. 아, 이거 우리가 뜯어드려야 되는 건데 쏜다 뜯으셨네. 아유, 근데 지척에 있는데 제가 계신 줄은 몰랐네요. 뒤로 오셨는데도 정확하게 찾으셨습니다. 네. 뒤로 오셨어요. 여기가 그러면 네, 저희도 뒷마당입니다. 뒷마당이 되는 거예요? 네, 저 위쪽이 저희 집이고요.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네네. 녹음들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계곡을 품은 이 화려한 숲이 뒷마당이면은 그럼 앞마당은? 와, 양지 바른 잔디 정원이 널따랗게 펼쳐져 있네요.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그림 그리는 수채화 작가 김수산나. 그림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드로잉 작가 김용대입니다. 40년 가까이 입시미술을 운영했고 아내도 그 초창기부터 같이 합류를 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완전히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아내 수산나 씨는 수채화가인데요. 채소와 풀꽃과 같은 정물부터 우리 주변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왔습니다. 어머나, 나 진짜 양배추인 줄 알았어요. 남편 영대 씨는 소묘화가. 영대 씨는 수산나 씨가 자신과 함께 걸어갈 사람이라는 걸 글쎄 첫 만남에 알아봤다네요. 저는 이제 약간 운명론을 좀 믿는 편이에요. 아내가 처음으로 화실에 와서 첫날이었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근데 그거를 줍는 걸 보는 그 순간 농담 같지만 띵 하면서 갑자기 어쩌면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줍는 거여서 뭘 떨어뜨리고 줍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꽉 차면서 사라졌어요. 사실은 수백 번 고민하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게 시작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겠는걸? 어떻게 대답하지? 무조건 콜. 그리고 사랑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학원을 운영하며 수십 건의 미술 교재를 집필하는 등 일가를 이루었지만은 전업 작가에 대한 갈증이 늘 따라다녔다죠. 자녀들이 성장해 독립하면서 드디어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인생 마지막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 이름을 참중나무집이라 붙였는데요. 원래 저희가 주인이 아니라 그렇죠. 예, 나무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네. 얹혀 사시는. 뭐 정말 그렇죠. 네네. 자연에 얹혀 사는, 빌어 사는 네. 그런 건데 서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아, 그래야죠. 네. 한때는 이 지역 유지의 집터였다는데 수십 년간 사람이 살지 않아 대나무 숲으로 바뀌어 있었다죠. 부부는 또 한 번 첫눈에 반했답니다. 와서 본 날부터 그날부터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그 계곡이랑 언덕에 있는 요 땅이 기가 막히게 이쁘더라고요. 온통 요 생각뿐이었어요. 밀당을 모르는 부부는 흥정도 없이 바로 계약을 했다네요. 땅도 운명이었던 거죠. 아, 기가 막히죠? 네. 이 집이 이곳이 절정이네요. 맞습니다. 요 뒤도 멋있었지만 네네. 이건 아무래도 앞이잖아요. 전경. 네네. 이게 바로 앞에 산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면부로 이렇게 병풍이 이렇게 쫙 쳐져 있는 것 같거든요. 남쪽으로는 햇살이 가득하고 북쪽으로는 울창한 숲과 계곡이 펼쳐지는 100만 불짜리 땅 위에 지은 그림 같은 집.
경사지를 이용해 만든 2층 집인데요. 주 생활 공간이 2층에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거실과 부엌, 공용 공간이 나오는데 어머나 이 집도 앞뒤 양쪽으로 통창을 내셨네. 요즘 예술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집짓기라도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 예전에 살림집을 보면 이 거실이라는 게 어떻게 대청마루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앞도 열려 있고 뒤도 열려 열려 있고 있고. 이게 맞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아 맞네 한옥 대청마루 덕분에 서로 다른 양쪽 풍경도 볼 수 있고 바람골이 만들어져 여름에 아주 시원하다죠. 근데 저희는 소파를 뭐 기댈 데도 없고 네. 뭐 저희가 이제 화가인데 그림을 뭐 딱히 걸 데도 없고 그래서 그게 옳은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뷰가 기가 막히고 네. 요렇게 양쪽에 창을 요렇게 내면서 네. 요쪽은 커튼도 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요 뷰가 보물이니까 네. 그걸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저 풍경이 보물이에요. 네. 설계사가 얼마나 북쪽을 좋아했는지 숲 한가운데 붕 떠있는 느낌이 들도록 발코니도 길게 뽑았습니다. 자기 주장 확실했던 이 집 설계사는 부부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라는데요. 아하 오빠. 이게 뭐야? 아유, 박혜진이 너 어. 스포츠 사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요거 가서 한번 참고해보라고. 에헤이. 우와. 잘 지냈어? 야, 잘 갖고 왔네 이제. 잘 가꾸기는 무슨. 이래 작품을 아주 뭐 잘 갖고 넣어가지고. 그래, 이쪽으로는 창에 빗물이 아내 수산나 씨의 친오빠 건축사 김종일 씨입니다. 동생 집 지으며 강제 다이어트를 좀 하셨다네요. 안녕하세요. 화가 김수산나의 오빠 김종일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공 감리도 하고 때로는 지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뱃살이 쭉 빠졌는데 그리고 요즘 배가 나오니까 동생이 농담 삼아 오빠 내가 집 한 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화가 동생과 건축사 오빠 언젠가 작업실을 지어주마 했던 학창 시절 약속을 이제야 지킨 건데요. 건축사로서도 매우 욕심이 나는 땅이었답니다. 경사가 졌으니까 우리가 보통 필로티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박스를 얹어 놓으면 이 박스가 산에서 쭉 뻗어 나가는 듯한 그런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제 동생이 눈이 커요. 그래 보통 눈을 그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물의 창은 바로 그 건물의 내부 공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큰 창을 뷰가 좋은 창을 내 동생 큰 눈처럼 여기저기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그 창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창이 이렇게 많았구나. 두 분 우애가 참 깊으시네요. 부럽다. 그 중에서도 네. 오빠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간이 있어요. 화가 동생의 집 짓기. 오빠가 가장 공을 들인 공간은 이 집 가장 서쪽에 있는 수산나 씨의 작업실입니다. 어유 북쪽에서 서쪽 그리고 남쪽까지 삼면의 창을 다 내셨네. 그런데 창이 많으면 햇볕 때문에 미술 작업에는 별로 좋지 않다죠. 그래서 오빠는 창을 많이 내는 대신 처마를 길게 빼서 직사광선이 들이치지 않도록 배려를 했고요. 또 보물 같은 북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만들었죠.
공사가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네. 오빠가 이렇게 와보라고 하더니 어디서 구해왔는지 플라스틱 의자 하나를 놓고 네네네. 저보고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이 높이를 수야 네 그 몸에 눈높이 네. 앉아서 작업할 때 눈높이에 맞출 테니까 네.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 보이면 좋은지를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요 창 높이가 결정이 된 거예요. 어머나 섬세하셔라. 이 공간은 동생 수산나 씨의 동선과 키에 맞춰 현장에서 설계도를 수정해가면서 만들었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침대에 세면대까지 갖춘 완벽한 작업실. 평생 열심히 일한 동생이 자신의 작업에만 몰입하길 바라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한 오빠의 마음이 담긴 공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업실 갖는 게 꿈이었어요. 막 어디 큰 건물에 은행 뭐 이런 데 계단 참만 봐도 와 나중에 저 정도 공간만 있어도 작업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하는 정도로 열망이 있었거든요. 보이는 것만으로도 가득하게 행복감이 차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런 것을 이렇게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떤 때는 바깥이 너무 아름다워서 작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자꾸 불러요. 바람이 이렇게 좋은데 뭐 해야지. 햇빛이 따끈한데 계속 자연이 또 부르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재밌어요. 호기심이 생겨요. 바람의 노래도 듣고 얼굴을 간지리는 햇살과 논이는 오후. 불꽃, 나무와 숲의 생명을 그리는 수산나 씨에게 이 숲속 집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곳이라죠.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내 몸에 꼭 맞는 맞춤복 같다는데 오빠가 동생에게 편안하고 예쁜 옷을 선사해 주셨네요. 저는 그냥 하면서 오빠가 네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할 거야. 네. 뭐든지 자주자주 얘기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뚝딱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게 경험이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오빠께서 그만큼의 그 연륜을 가지고 경험을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건축사 오빠도 믿고 맡겨준 동생 부부 덕분에 건축적 시도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답니다. 동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수채화로 남겼는데요. 이런 남매 또 없습니다. 눈이 큰 동생 생각하며 작업실뿐 아니라 모든 공간에 아낌없이 창을 냈는데요. 어머나 여기서는 반신욕을 하며 숲을 볼 수 있겠네. 아우 정말 부러워요. 현관 중문을 열면 맞닥뜨리는 풍경도 그림이 아니라 창이랍니다. 창이 크게 되면 가장 불리한 게 단열 문제거든요. 네. 여기 단열은 어때요? 겨울에도 거실에는 보일러를 안 틀어도 돼요. 그 정도요? 전혀요. 네. 네. 잠깐만 틀어놓으면 네. 그게 하루 넘게 갑니다. 동생 부부가 살 집인데 디자인만큼이나 기능적인 부분도 꼼꼼히 챙겼다죠. 나무 누브로 덮여 있지만은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집. 내단열에 외단열까지 꽁꽁 뚫렀고요. 보통 패시브 주택에 들어가는 시스템 창호로 마무리를 했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 좋은 빗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닫아놓으면. 네. 그래서 비를 만나려면은 항상 창문을 열어야 되더라고요.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감성을 해치는 부분이 생겼네요. 맞습니다. 또 중간중간 미닫이 문을 만들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문을 닫아 냉난방할 때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신경을 쓴 거죠. 또 북서쪽은 길게 뻗은 처마에 맞춰 발코니 회랑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무려 33m. 오빠의 큰 그림이었답니다. 오빠는 저희가 나이 들어 갈 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네가 나이가 많이 들고 문신하기가 어려울 때,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는 것이 힘들 때, 그때 여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에 상관없이 쭉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고 즐기고 건강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마음이 찡했어요. 건축 역시 사람의 마음을 담는 일. 오빠에게 이 집은 동생을 위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오빠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너무 좋아. 안 나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이제 껌뻑 속죠. 내가 잘했구나 뭐 이런. 근데 잠깐만요. 남편 작업실은 어디 있나요? 설마 동생 작업실만 만든 건 아니겠죠? 작업실 가야 되는데 네. 신발까지 신고 가야 돼요? 물론입니다. 조금 은밀한 곳에 있어서 한참 이렇게 내려가다가 꺾고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 집을 네. 자꾸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면으로 나왔거든요. 네. 소설을 거꾸로 읽는 기분이에요. 소설을 거꾸로 읽는 거야. 거꾸로 걸어가는 기분이기도 하겠어요. 자, 이쪽입니다. 네. 여기 조심 내려오시고요. 이게 아까 거기네요? 이제 알아보시겠어요? 네, 아까 여기서 만나가지고 왔죠. 여기가 바로 네. 제 아지트입니다. 신발 여기서 벗으시고요. 사랑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자, 들어오시죠. 비탈을 이용한 2층 집이랬잖아요. 남편 작업실은 1층에 있습니다. LP가 이렇게 많으세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한결같은 반응이 그겁니다. 먼저 LP부터 얘기를 하세요. 네. 분명 소묘 화가라고 했는데 LP묘 오디오에 기타까지. 남편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시구나. 삼면이 창으로 둘러싸인 안의 공간과는 달리 여기는 북쪽으로만 통창을 냈습니다. 위는 사방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되게 밝음의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 한 단을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열려 있어가지고 반사광 정도만 들어오면서 약간 동굴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울림이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맞아요. 오빠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네. 여기다 오빠가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네. 사는 사람들 볼 수 있게 창문을 좀 놨으면 네. 좋겠어.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는 음악 소리가 안으로 모여들어야 되니까 네. 남자만의 동굴이야. 매제의 동굴이지. 그럼요. 오랫동안 돈을 벌기 위해 입시 미술을 했던 남편. 여기서는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답니다. 연주가 수준급이신 거 맞죠? 어린 시절 독학으로 배워 작곡까지 한다니 정말 타고난 예술가시네요. 안의 공간과 완전히 분리돼 있어 마음껏 볼륨을 높여도 방해가 되지 않아 더 좋은 공간. 남편이 태어나 처음으로 가져보는 내 방이랍니다. 이 방이 생겼을 때 기분이 멍했어요. 나의 방이야라는 것. 내 소속이고 이 주인이 나라는 것. 여태까지는 모든 사람이 같이 우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거야. 우리랑 같이 했는데 이 방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내 방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죠. 그게 좀 묘한 기분이었는데 그런 욕심이 이렇게 좋은 건 줄은 몰랐어요. 치열했던 청춘을 지났기에 누릴 수 있는 소박한 사치. 이 방은 정말이지 남편 그 자체네요. 그런데 여기도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완전히 독립된 공간인데 설마 각방 쓰시는 건가요? 전에 이제 학원을 할 때는 네. 직업상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좀 지치는 네. 부분도 있고 많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뚝 떨어뜨려줘. 네. 너희들 사이가 안 좋니?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독립된 네. 공간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고 싶어서 그래. 아내는 두 사람이 철로 같은 관계랍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한 곳을 향해 간다나요. 서로가 몰두할 자신의 일이 있기에 가능한 건데요. 요즘 남편은 영상 작업에 빠졌습니다.
부부의 미술 작업을 편집을 해서 SNS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노는 시작점은 코인 너비와 엇비슷합니다. 신기하죠? 이렇듯 피부에 가려 보이지 않는 얼굴의 기본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실력 정말 대단하시다. 최근에는 영상을 올리면은 저 멀리 외국에서도 반응이 온답니다. 실력자를 알아보는 거죠. 보름 만에 한 1,500명 정도가 갑자기 그 영상뿐이 아니라 그 영상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영상들도 다 검색하면서 엄청났었죠. 인생에서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저도 어느 순간 되면 사라지겠죠. 그럼 제가 평생 정말 열심히 쌓아올렸던 그것을 그 노하우들을 나누고 싶은 것이었죠. 가족을 위해 늘 뒷전으로 밀렸던 나의 꿈. 이 집에서는 누가 뭐래도 내가 첫 번째랍니다. 점점 눈도 흐려지고 아마 허리도 좀 굽어지고 하겠지만 천천히 오래오래 그림 그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안락하고 조용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가자. 잘 받으시. 그때 집에는 별일 없었지. 갈라가 좀 사료를 안 먹더니 오늘은 먹었어요.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건 아침이 아니라 바로 이 저녁 시간입니다. 그때 주고받는 얘기들 정이 새록새록 쌓여. 진짜 그래요. 새록새록까지. 부부이자 예술적 동지로 함께 걸어온 30여 년. 은퇴 후 더욱 활짝 피어날 두 사람의 예술 세계. 그 향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감을 주는 집 잘 보고 갑니다. 우아하게 살고 싶어서 우아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소통. 나오야 잠깐만. 굉장히 돈이 많아서 이렇게 지었겠구나. 달을 구현해보자. 진짜 달을 구현해 왔더라고요. 시안을 만들어 왔는데. 이거 말하는 대로 막 되는 거예요. 남편은 과정에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과정도 힘들었었고. 스튜디오 같은 집을 짓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